안녕하세요. 사주명리학으로 여러분의 재능과 심리를 연구하는 리고입니다. 오늘은 리고의 사주명리 고급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은 격국의 이름을 배웠다면 오늘은 어떻게 격국을 정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격을 정하는 원칙은 있는데요. 첫 번째, 월지에 암장된 정기가 암장되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지장간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 정기가 월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연간. 이거는 순서대로 이렇게 어디에 있는 게 제일 좋은가라는 의미고 꼭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뜻보다는 물론 월간에 있으면 제일 좋죠. 월간이 제일 좋고 그 다음 좋은 것이 시간. 월간과 시간이 없다면 연간까지 보아서 투출되어 있는지, 투출한 것은 월지에 있는 그런 지장간의 중요한 그런 천간이 바로 천간에도 이어진다는 걸 투출이라고 배우셨죠. 그 투출한 천간을 일간에 대비하여 육신, 다른 말로 십성이에요. 십성의 명칭으로 경명을 정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월지의 정기가 천간에 없다면, 지금 잠시 정기가 무엇인지 헷갈리실 텐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있는 인목의 지장간은 무병갑이에요. 그런데 무토는 여기이고 바로 전월에 축토에 정기에 있던 기운이 올라온 거죠. 남아있던 거죠. 남아있어서 여기라 불러요. 그 다음에 중기는 병화, 맨 마지막 정기가 가장 중요한 그런 지장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는 맨 마지막에 순서대로 보시면은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무임, 계기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지장간을 정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정기가 천간에 없으면 월지에 중기나 여기 중에 투출한 것으로 격을 정할 수도 있지만 단 품질이 떨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나 중기에 있는 것이 투출된 게 없으면은 그 자체로 격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있죠. 월지 암장된 천간이 정기, 여기, 중기 하나도 투출된 것이 없다면 월지의 정기를 격으로 정한다. 네 번째는요. 사주 내에 월지랑 관계없이 합국을 이뤘거나 삼합이 제일 강해요. 월지를 포함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오행이 월지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합국을 이루었거나 가장 강한 오행을 격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단 이럴 때는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월지의 지장간을 살펴보아서 맨 마지막에 있는 기운이 정기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다르게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인목이면 인목 같은 경우는 양의 목이니까 양의 목인 간목, 묘목은 음의 목이니까 그대로 음의 목인 을목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편하시겠습니다. 또 진격인지 갑격인지에 대한 게 있는데요. 월지에서 월간, 시간, 연간 순서로 보아서 투출되면은 진격이라고 보고요. 네, 진격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진격이고요. 그러나 월지에서 나온 게 없고 오히려 다른 지지에서 삼합 등으로 세력을 받아서 즉 지지를 받아서 투출한 기운이 있으면은 갑격으로 취급해요. 이유는 월지가 힘 받으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가짜다, 갑격이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갑격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격국은 영원한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네, 갑격이 변하기 때문에 격국은 영원할 수 없는 사람은 갑격이 되겠죠. 대운에 따라서 월지의 정기와 같은 그런 운이 대운에서 오면요. 그때에는 격국이 바로 진격으로 바뀔 수 있겠죠. 물론 사주 원국에 있는 것보다는 그 힘이 덜하겠지만요. 그 다음 다른 격국도 변할 수가 있어요. 특히 월지 또 대운을 대입해 가지고 강력한 게 오면 격국이 여러 개인 사람, 즉 월지에 있는 지장간이 천간에 여러 개 투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바뀔 가능성이 많죠. 동주 투출이 제일 강력하므로 동주가 뭐냐면요. 월지에 있는 정기의 기운이 바로 월간에 이렇게 투출된 경우를 동주 투출이라 그래요. 같은 기둥이라 그래서 동주 투출. 제일 강력하므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지가 않겠죠. 다른 곳에 여러 개 투출된 거는 이 일했다 저 일했다 하는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용, 역용이라는 말은 고전에 나온 말인데요. 지금 기억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고전에 있는 내용이니까 살짝 소개만 하겠습니다. 살상 효인의 사흉신은 역용하라. 역용이 뭐냐면 극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흉하니까, 흉신이니까. 살상 효인이 뭐냐면요. 관살, 즉 편관, 그 다음에 상관, 그 다음에 편인,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편제, 이 네 가지는 사흉신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관인식의 사길신은 무엇이냐면요. 예, 정관, 정제, 정인, 그 다음에 식신, 이 네 가지를 사길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흉신은 극제해서 다 쓰셔도 되지만 사길신은 극제하지 말고 역용하지 말고 순용, 상생의 순서로 처리해라. 좋은 방법으로 처리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꼭 따르진 않고 있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격국론의 새로운 해석이 되겠는데요. 격국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러니까 동조 투출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미래에는, 그리고 현재에는요 벌써 고령화되고 장수하는 사회가 되어서 미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평생 사람은 7개 정도의 직업을 가진다고 해요. 직업 변동이 상당히 강력해요. 그래서 오히려 격국이 튼튼한 경우보다 젊어서부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격국일 때 변화에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더 능동적인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격국이 튼튼한 분도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그 안에서 직업을 변동시키면 되니까, 물론 그 변화하는 그 폭은 좁겠지만 변화하는 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격국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다음부터는 사례 분석을 통한 내용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용시를 배우고 그 다음부터 사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이버 블로그 리고의 사진 병리에도 놀러와 주시고요. 교육 및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